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죠? 오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보면 4대 국제 수출 통제에 가입한 국가들을 이제 가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 이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가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구분을 하면서 신설된 가의 2지역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이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빼는 걸로 대응한 셈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름만 좀 다르지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가의 1하고 가의 2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성윤모 장관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워서 가 지역을 세분화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가의 이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가 지역에 적용되는 포괄허가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물자 수입 시에 이제 개별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뭐 신청 서류가 3가지에서 4가지로 늘어난다든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이제 별도의 어떤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로 말하면 가 지역이 일본으로 말하면 화이트리스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가의 1만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한 행동들이 그 국제 수출 통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논리로군요. 이게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맞는 논리일 텐데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일본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부적절한 제도 운영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윤모 장관 등은 이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대답을 안 하죠? 우리를 뺀 것 이게 부적절한 제도 운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좀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WTO의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일본이 한 행위를 똑같이 한 걸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아하. 그래서 오히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이 된 것이고 상응 조치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성윤모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대화의 여지도 남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목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WTO는 눈에는 눈식으로 우리가 하면 그것도 위반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눈에는 눈으로 했지만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아니다라고 산업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민하 기자가 제목을 잘못 붙였네요. 저는 속내에 주목을 했는데 이제 산업부 얘기로 하면은 이 제목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어쨌든 마지막에 성 장관이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하겠다. 이건 결국 대화하자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대화하자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여러모로 또 우리가 취한 조치가 일본이 취한 조치보다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산술적으로만 봐도 일본의 경우에는 최장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늘릴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15일에 불과한 것이고 애초에는 아예 다 지역을 신설해서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예. 결국은 애초에 안에서 후퇴한 것이니까 이건 아마 일본 내 기류 변화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여지를 열어두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일본 내 이렇게 기류 해석이 됩니다. 변화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일단 이제 지난 7일에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한 건을 일본 정부가 이제 수출 승인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일본 마이니치 신문 등은 지난 9일자 보도에서 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송이 커졌다라면서 자신들의 오산을 인정했다 이렇게 전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또 오늘 교도통신이 지난 7월 초순부터 하순에 걸쳐서 일본의 주요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4%가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결과는 이 일본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솔직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게 우리 언론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이런 일본 내 기류 변화. 그래서 우리는 상응 조치지만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타협점이 나올까요? 일단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 기념사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이 경제보복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결기를 가지면서 냉정해야 하고 근본적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이 민주, 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위를 다지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즉 오늘 메시지를 어떤 광복절 기념사의 예고편이다라고 본다면 다소 정제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게 결국 출구 전략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기조도 조금은 변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집에 불이 났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또?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 5당 대표들의 모임이 초월해 오찬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여 분 정도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불이 나서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의당보다 작은 5당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탈당 사태 이걸 불났다고 표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들이 만든 대한정치연대가 오늘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제3세력을 다시 모아서 대한신당 건설에 마중물을 만들겠다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다만 14일에 정당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탈당 일자는 16일로 하겠다라고도 했는데요. 이로써 민주평화당에 남는 의원은 이제 4명이 된 상황인데 지금 그나마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남는 4명이 누구죠? 일단은 이 10명 탈당 기자회견 한 걸 빼면 김경진,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의원 이렇게 4명이 남는데요. 이 중에 김경진 의원의 경우에는 또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나는 평화당을 탈당한다. 내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명도 자신들은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직 거취를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정동영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구태 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이런 좀 강대강 대치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16일 전에 입장차가 좁혀진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오늘은 뭐 희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하면 정동영 대표 1인 정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지금은 뭐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같이 맞물리는 게 바른미래당인데 그렇습니다. 거긴 지금 어때요? 오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뭐 새 지도부로 교체하라는 응답이 다수로 나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을 했는데요.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측은 총 9명의 혁신위원 가운데 혁신위원장을 비롯해서 4명이 중도 사퇴했기 때문에 혁신위 활동은 중단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도 뭐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손학규 대표 측은 15일이 지나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망라한 뭔가 계획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대로 좀 가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제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분들하고 바른미래당의 변화하고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손학규 대표는 민주평화당 비주류 탈당 정의개편서 이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